소록도 가는 길 87회. 순영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자문을 구하고 여러 방면으로 알아본다. 그러나 아무런 경험이 없는 순영으로서는 마음뿐 구체적인 계획조차 세울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순영은 일단 공사비를 알아본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한참 모자라는 액수가 나온다. 몇 년 뒤가 아니면 지금 당장은 시작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순영은 차근차근 생각을 가지고 실천을 해 나가기로 하고 더욱 열심히 일을 한다. 이제 일을 한다고 해야 뒷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몸으로 하는 일은 이제는 자꾸만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힘에 겹다. 양쪽의 양계장에 사람을 쓰고 순영 자신은 남편이 맡아서 해나가던 일을 발벗고 나서서 사료를 구하고 병아리들을 구하는 일과 시간이 나는 대로 성당 봉사활동을 다니기도 한다. 또한 매일 새벽 미사를 나가 남편의 영혼을 위한 기도와 미사를 드린다. 이제 순영은 급할 것도 바쁠 것도 없다. 돈을 악착스럽게 모으려고 안간힘을 쓸 이유도 없다. 이제는 자신보다 남을 위해 봉사하고 남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일에 시간을 할애하면서 그 나름대로 바쁜 생활에 몰두한다. 박효숙은 순영이 무슨 일을 하던 어디를 돌아다니던 그저 순영이가 하는 일에 아무런 말도 없이 순영이의 건강을 돌봐준다. 박효숙은 이제 이 세상에서 믿고 의지할 사람이 순영이 뿐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딸인 미주보다 순영이가 자신에게는 기둥이고 안식처이다. 박효숙은 바빠서 동동거리며 다니는 순영이 병이라도 날까? 늘 근심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 순영이의 입맛에 맞추어 반찬을 해놓는다. 이제 순영이 역시 박효숙을 믿고 의지한다. 아무리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계시고 형제들이 있다고는 해도 역시 멀리 떨어져 있으니 마음뿐이다. 곁에서 자신은 돌봐주고 아껴주는 사람이 박효숙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순영 또한 박효숙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해준다. 어머님, 잡수시고 싶으신 것이 있으면 말씀하이소. 이자 어머님과 지는 묻고 싶은 거 참지 않고 모두 묻고 살아도 됩니다. 그래, 이 늙은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 몸이나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내가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이렇게 마음도 몸도 편안하게 내 곁에서 살다 눈을 감고 싶다. 야, 그리 하이소. 이자는 모든 것을 잊고 마음 편안하게 지냅시더. 어머님은 지를 믿고 지는 어머님을 믿으며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종현이가 잘 되는 것을 보입시더. 뭐냐? 내가 너 아니면 어디서 믿고 의지할 곳이 있겠니? 그동안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을 생각하면 염치 없는 늙은이라고 욕을 할지 모르지만 이제 난 너희들밖에는 아무도 없다. 박효숙은 순영의 손을 잡는다. 지난날의 당신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후회가 되는 박효숙이다. 딸이 아무리 소중하고 사랑스럽다고 해도 아들을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면서 지욱을 생각한다. 박효숙은 늘 지욱을 생각하면서 그리워한다. 아들이 떠나고 나서야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불쌍한 삶을 살아왔는지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박효숙은 늘상 마음이 아프다. 당신의 그런 모든 잘못들을 생각하지 않고 진심으로 당신을 위해 생각해주는 순영의 마음이 고맙고도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미주는 끝내 전화 한 통도 없이 무심하다. 이제 박효숙은 자식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쓸모없고 엄마로서 능력이 없었는가를 깨달으면서 순영을 더욱 믿고 의지하게 된다. 그렇게 두 고부간은 서로의 마음을 믿고 의지하면서 평온을 유지한다. 이제 종현이의 대학 졸업이 가까워진다. 종현이는 졸업을 앞두고 다시 집으로 내려와 있다. 종현이는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원에 입학을 하려고 준비한다. 엄마, 제가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 엄마를 편안하게 모셔야 하는데 제 욕심만 챙기는 것 같아 미안해요. 종현아, 엄마는 네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네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랄 뿐이다. 돈을 버는 것은 엄마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니 니는 하고 싶은 공부를 더 하면서 이모처럼 대학 교수가 되거라.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곳을 정리해서 서울로 가서 살면 안 될까요? 와, 내는 이곳을 떠나지 않는데이. 여기는 니그 아버지의 모든 것이 살아있는 곳이다. 내사 어디를 가서 살겄나? 그래도 엄마가 너무 고생을 하고 살아가시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내사 고생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그저 이 일이 내게는 천직이고 느그 아버지랑 함께 사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니 다른 생각을 하지 말거라. 종현이는 어머니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다. 어머니는 늘 아버지만을 그리워하며 생각하고 사시는 것이다. 종현아, 내 이참에 네게 해둘 말이 있다. 네. 창원의 할머니께서 주신 땅 니도 알제? 네, 알고 있습니다. 내 그 땅에다 노인 복지시설을 지으려고 한다. 이제 그곳도 개발이 되어 농사를 짓는 집들이 점차 줄어들고 농사 지을 사람도 없다. 그렇다고 내사 그 땅을 팔아서 호의호식을 할 생각도 없다. 그동안 내 혼자 여러 곳에서 알아보았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생각을 해서 그 땅을 천주교 재단으로 기증을 해서 천주교에서 운영을 해나가는 복지시설을 세울 계획이다. 이제 니도 공부를 할 만큼 하고 나면 니가 살아가는 것에는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 그때쯤이면 양계장을 하나는 팔고 건물을 신축할 예정인기라. 니 생각은 어떻노? 엄마가 생각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일이라면 저는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좋으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종현이는 순영의 계획을 찬성해준다. 순영은 그제야 모든 자세한 계획들을 아들과 검토를 하고 또 다른 자신감을 가지고 결정을 내린다.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천주교에서 맡아서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다면 굳이 자신이 신경을 쓸 필요도 없는 것이다. 땅과 건축비를 기증을 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더 나이가 들어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면 그곳으로 들어가 여생을 보낼 계획이다. 그러나 종현이는 엄마의 마지막 삶을 그곳으로 보내드리지 않겠다는 마음을 다지며 엄마의 모든 계획을 찬성한다. 순영은 종현이가 일을 하는 것을 말린다. 더 이상 종현이에게 이런 힘든 일을 시킬 수 없는 소중한 아들이다. 그런 아들에게 험하고 힘든 일을 시킬 수 없다는 순영의 마음이다. 그러나 종현은 엄마가 하시는 일을 자식으로서 앉아서 바라볼 수만은 없는 일이라 생각하면서 새벽에 일어나 일을 시작한다. 종현아, 이제는 네가 하지 않아도 일손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거라. 그런 시간에 공부를 하면 엄마는 더 좋테이. 엄마, 이 일은 누구의 일도 아니고 집안일입니다. 자식으로서 집안일을 모른 척하고 있을 수는 없지요. 게다가 저는 지금 힘이 넘치니 젊은 힘을 무엇에 쓰겠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엄마는 더 주무세요. 종현이는 새벽에 일어나는 엄마를 한사코 만류한다. 이제 엄마는 나이가 드신 분이다. 자식으로서 그런 엄마가 일을 하시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종현이는 자신이 집에 있을 때 만이라도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종현아, 네 졸업식에 할무이도 모시고 가야 한대이.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헌데 먼 거리를 가셔도 괜찮으시겠어요? 할무이 건강은 걱정하지 말거라. 내보다도 할무이 건강이 더 좋은 기라. 순영은 종현이의 졸업식에 시어머니도 함께 모시고 모처럼 바람이라도 쏘여드리고자 마음을 먹는다. 뭔지 모르게 자꾸만 기운을 잃어가시는 모습이 안쓰럽다. 아들을 떠나보내고 딸 자식에게 마저 버림을 당하신 모습이 이제는 그 당당하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기가 꺾이고 풀이 죽은 모습은 참으로 인자하신 모습이다. 때가 새고 당당하던 당신의 모습은 어디로 보내셨는지 예전의 모습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노인의 풀 죽은 모습이다. 어머님, 종현이 졸업식을 보시러 서울 가실라요? 내가 가도 되나? 와, 못 가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뿐인 손자가 대학을 졸업하는데 보고 싶으시면 모시고 갈까해. 나도 데려간다면 좋고 말고지. 너희들 짐이 되고 힘이 들까 걱정이다. 순영은 모처럼의 외출을 위해 박효숙의 옷을 마련한다. 이제 순영은 자신이 박효숙을 돌봐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아무 곳에도 갈 곳이 없으신 시어머님이시다. 남편이 끝내 용서를 하지 않고 눈을 감았지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컸을지 순영은 잘 알고 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남편을 낳으신 분이시다. 순영은 조금 고급스러운 옷을 산다. 옷에 맞추어 신발과 핸드백도 구해드린다. 박효숙의 얼굴에서는 환한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당신이 이렇게 대우를 받으며 호강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박효숙은 며느리가 운전을 하는 승용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마음은 그 어느 것에도 비교할 수가 없이 좋은 것이다. 순영은 친정에 미리 전화를 드려 시어머님과 함께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해놓았다. 한때는 참으로 밉고 싫었던 시어머니였지만 지금은 인생의 동반자로서 함께 부대끼며 서로 의지하고 기대며 살아가는 고부간이 되어 마음이 흐뭇하다. 종현의 졸업식이 있기 전날 순영은 그렇게 서울로 향한다. 어머님, 일이 나오시니 좋지에. 그럼 좋고 말고지. 더구나 내가 운전을 하는 자가용을 타고 서울로 간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고 꿈인가 싶다. 미안합니다. 그동안 어머님을 모시고 여행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미처 그 생각을 하지 못했지에. 이자는 시간을 내서 어머님하고 여행이라도 가끔 해야겠습니다. 아니다. 내 생각을 하지 마라. 이 늙은 것이야. 그저 집안에서 편안하게 있는 것이 제일 좋다. 이제는 어디 가고 싶은 곳도 없다. 박효숙은 이제 집을 떠나가고 싶은 곳도 없다.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참으로 제일 편안하고 걱정을 모르고 살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집을 떠나 여행조차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다. 다만 가끔 떠오르는 딸의 얼굴이 때로는 괘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처자식을 버리지 않고 당신만 버려두고 처자식을 데리고 떠난 사위의 행실이 밉기도 했지만 고맙기도 했다. 그저 아무런 연락이 없더라도 저희들끼리 잘 살아주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딸에 대한 미련을 버린다. 거의 저녁이 다 되어갈 무렵 순영은 친정에 도착한다. 아래 슈퍼에서 일을 하고 있던 동욱이 먼저 순영의 차를 보고 나온다. 사장 어르신, 어서 오십시오. 사돈, 내 이렇게 염치를 무릅쓰고 왔소이다. 잘 오셨습니다. 안 그래도 어르신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모친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종현 엄마도 어서 올라가자. 동욱은 조심스럽게 4층으로 박효숙을 모시고 올라간다. 박효숙은 언제나 다정하고 정이 넘치는 순영의 친정 식구들의 모습에서 미안함과 함께 고마운 마음이 든다. 글 일향 이봉우.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